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3월이 되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 좀 좋은 투자 성과를 갖다가 거둬 주시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제가 그 다선 선생이라는 그 필명으로 이렇게 이제 기초탄탄을 갖다 경제 교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제라는 문제는 마치 우리가 공기와도 같은 것이지만은 사실 막상 이제 가까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어떤 그 원리나 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문제를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문 경제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권 방송에서 이런 어떤 기초탄탄 경제 교실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제 증권 어떤 부문이 경제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 경제 부문이 사실은 이제 증권 부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라든지 GNP라든지 아니면 주가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경제의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 성적표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GNP라든지 다른 이제 경제 부문의 문제가 이제 증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체적인 이제 증권 문제도 나중에 이제 GNP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한 이제 관계에 있다고 이제 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한 내용은 이제 국제수지 문제였습니다. 국제수지는 이제 경상수지와 이제 자본수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수지는 이제 무역수지 혹은 상품수지라고도 하고, 서비스수지, 무역 외 수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라든지 이제 무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끄는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근본 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카도의 이제 비교 우위설이 이제 가장 크게 그 어떤 무역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원리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나라와 FTA를 갖다가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이제 노동하고 임금, 일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 관계, 일을 해야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하고 임금,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이제 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대학 졸업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베이비붐 세대 문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 문제도 한번 함께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을 지난 11월 초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했던 이제 이야기들은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시장 문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다른 어떤 경제적, 아니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이제 측면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그리고 이 시간 아니면 경제를 갖다가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시장 문제라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일 때만 이제 가능하다. 물론 이제 현재의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험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 즉 국가가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체제 하에서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품이 거래되는 이제 상품 시장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본이 거래가 되는 자본 시장, 즉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후광통이라는 이제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에서도 증권시장 혹은 자본시장이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양적 완화 문제와 함께 이제 환율 문제를 했었고, 전 세계 경제계
혹은 뭐 경제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다 함께 이제 그 포함이 되는 이제 문제기도 합니다만은 불황 문제, 그리고 이제 불황 문제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경기의 순환 과정이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거의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 모든 국가가 이제 그 추구하는 어떤 돈 문제, 그리고 이제 돈 문제란 것은 결국 이제 화폐 문제이기도 하고 통화 문제이기도 한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물가 문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1920년대에 독일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를 갖다가 다루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경제 구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경제 구조도에 포함되는 어떤 각 부문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문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뭐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부분 중에 이제 하나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이 회원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이렇게 또 약간의 그걸 갖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따로 이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환율, 경제 체제, 그리고 이제 경기 문제, 고용 임금 문제, 통합 문제 했고, 지난번까지 이제 국제 수지 문제 이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뭡니까 그 재정하고 세입 세출 문제, 복지하고 연관된 이런 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건 이제 경제 이론에 속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밑에 있는 이제 경제 철학에 속하는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재정하고 이제 세금 문제를 갖다가 요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요 부분에 있어서 요런 어떤 뭐랄까요, 이론들 혹은 이제 철학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돼서 가장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어떤 부문이 사실은 이제 재정하고 세금 부분입니다. 재정하고 이제 세금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정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했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들 가지고 뭐 저희들이 한번 배웠던 거하고 이제 연관을 갖다 시켜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EU가 사실은 EU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고, 중국은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대폭으로 인하를 하면서 이제 돈 풀기를 했죠. 이 돈 풀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이제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기업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죠. 또 돈 풀게 되면은 이제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이익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활기를 오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또 한 나라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통화의 가치는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돈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환율이 평가절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절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또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제 효과도 이제 같이 가지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제 이런 돈풀기를 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어떤 우위 혹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이제 그만큼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돈풀기를 갖다가 많이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어저께 이제 2000이 넘어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2001 정도 이제 됐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이제 과연 좋은 이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 왔다는 신호인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D의 공포, 그 한국경제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뽑은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전 세계적,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 문제하고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어떤 그 불황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한국경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반대말로 이제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결국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작아진다는 이제 이야기가 돼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이 이제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투자하고 소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되게 되면은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네요. 경제 심리가 이제 위축이 돼서 내수 부진, 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이제 내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수가 부진이 되고 결국 생산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이제 고용이 감소가 되는 어떤 이제 악순환이 이제 우리가 된다 하는 이제 그 문제죠. 여기서도 이제 잘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불황으로 해서 이제 유가가 내렸는데, 유가의 문제, 유가가 이제 내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수요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공급 요인보다는 이제 수요 침체, 내수 침체라고 하는 소비와 투자가 안 살아나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지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인하 등 단기 처방보다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제 이런 이제 기사를, 이 제목을 갖다가 중간 제목을 갖다 뽑고 있는데, 제가 그 불황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뭐 결국 이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 사이드를 갖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정하게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데, 이 어떤 물건을 갖다 공급하는 회사들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이 공장을 갖다가 돌리면서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 이제 기업들을 갖다가 퇴출을 시켜서 공급을 갖다가 줄여야만 이제 진정한 어떤 구조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라든지 단기적인 처방 혹은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해결 자체는 아니다 하는, 정말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지적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진짜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혹은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자들은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생산비 이 자체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이런 어떤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제로거나 혹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게 될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이제 쇼크 때, 예를 들면 IMF 쇼크라든지 유가 이제 쇼크, 오일 쇼크 같은 때
그 물가가 이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본처럼 옆 동네 이제 동쪽에 있는 일본처럼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고 이런 어떤 그 조짐들이 이미 이제 나타났다 하는 어떤 그 정말로 이렇게 한국 경제에서 그 제목을 갖다 잘 뽑았는데 이 디플레이션 이제 경보 이거 아주 굉장히 이제 맞는 얘기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불황 문제가 결국 디플레 문제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황 문제하고 이 소득 그 불평등 문제 이 문제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은 사실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이 그 생산된 물건들이 이제 팔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바로 이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뽑은 이제 기사입니다만은 이 투자를 안 하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는 이제 1980년대 초부터부터 2000년대 초에 이제 출생을 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 20년 내지 30년이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마침 뭐 저희들 그 세대를 갖다 뭐 5060 뭐 세대 무슨 뭐 3040 시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이때 태어난 사람들 갖다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그 투자를 갖다가 이제 못한다, 안 한다, 내지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를 갖다가 안 하고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만족, 소비를 해서 얻는 현재의 만족보다도 미래에 좀 더 많은 이제 뭐랄까요, 만족을 위해서 수익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현재를 갖다 참고 또 리스크를 갖다가 지고 이제 어떤 모험을 갖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모험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갖다 발전시켰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신세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갖다 많이 안 해서 참 이렇게 이제 걱정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세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 제가 이제 처음 본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밀레니얼 세대만큼 사실 이렇게 행복한 세대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 특히 이제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아마 기본 수명이 아마 100년 정도는 아마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지 않을까 이제 싶은 이제 생각도 들고 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심리적인 상태도 이 모험 같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안정적이고 이 편안함 지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험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저하고 가까이 있는 자식들한테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것도 있다 하는 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처음에 이제 할 때 오늘부터 이제 재정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철학 문제라든지 어떤 학파 문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라는 거는 사실 그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첨예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또 자기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갖다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나눠지는 어떤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여태까지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생긴 이래로 200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결국 살아남은 어떤 체제라고 할 때,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실은 인류에게 이러한 이제 풍요와 발전을 갖다 준 어떤 철학적인 근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란 거는 어떤 시장,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을 갖다가 이제 근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 아니면 기업들 간 혹은 국가 간의 이제 차이를 갖다가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가져오는 보상이야말로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이고, 이 경쟁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한 어떤 체제가 시장주의이자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어느 정도 좋은 면도 있지만은 불황과 소득 불평등 등을 갖다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야기시킨, 또 심화시킨, 나쁘고 고쳐져야 될 차제다. 소득 불평등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이제 똑같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또 누구는 일을 갖다가 하고 누구는 돈을 갖다 벌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불평등한 체제다라는 것이 이제 엔티 자본주의, 엔티 캐피탈리즘, 이것이 이제 소셜리즘 내지는 커뮤니즘, 그러니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나쁘기만 한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 못 먹고 산다든지 어떤 가난으로 이제 고통을 갖다 받는지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자기 일처럼 이제 생각하는 정말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논리로 해서 이제 국가의 역할도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대부분 야경 국가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은, 국가는 경제 문제는 절대 타치하지 말고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학설 내지는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 자유주의 내지는 이제 보수주의 입장이죠. 이건 결국 시장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랄까요, 시장주의하고 좌파하고 이제 우파가 있다면은, 어떤 자유주의 내지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우파의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뭡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하고 이제 민주당, 뭐 이런 이제 식의 근본적으로 시장을 갖다 중시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이제 부안을 갖다 중시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갖다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하는 입장과, 정부는 이제 빠져야 된다 하는 입장. 이제 이것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므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만은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입장이죠. 이것도 전혀 뭐 이제 틀린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이란 것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습인 빈부격차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면에서 이제 끊임없이 개입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좌파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될 어떤 그 문제, 이건 뭐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것이죠.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시장을 내버려 두면은 이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어떤 그것도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그 입장이나 생각들이죠.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시험을 갖다가 봐서 이제 이 점수 그리고 이제 등수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 그거하고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그 돈을 갖다 많이 벌고 하고가 이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점수를 갖다가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훈련을 갖다가 이제 시키는 건데,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느냐면,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려를 갖다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지게 되면은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갖다 입게 되니까 경쟁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하지 말고 전부 다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정책을 갖다 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저희 뭡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겪으면서 이제 컸는데, 제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죠. 제 국민학교 6학년 들어갈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추첨식, 이제 뭐랄까 시체말로 이제 뺑뺑이를 갖다 돌려가지고 이제 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는 제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도 전부 다 이제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뭐 국민학교 이제 뭐 연약한 이제 애들이 그 무거운 가방을 쥐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밤늦게까지 이제 뭐 공부만 해서 애들이 이제 뭐랄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은 이제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경쟁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중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는 뭐, 정학교 가는 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가는 것도 웬만하면 이제 다 가는 거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도 이제, 대학 어떤 무슨 이제, 뭐, 서열의 이제 그거는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죠. 예. 가게 돼서, 전부 다 이제 대학생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큰 갈래는,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고전주의의 입장과 케인즈,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개입을 갖다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케인즈주의로 나눕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29년에 이제 대공황으로 해서 미국과 이제 전 세계가 한 10년 이상, 한 15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고통을 갖다가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케인즈의 어떤 이론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를 갖다 살포해서, 고용을 갖다 늘려서 어떤 경기를 갖다 부양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론이 도입되고, 미국에서 이게 이제 채택이 돼서,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를 갖다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이제 채택하고 있는 어떤 이 체제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오리지널한 이제 캐피탈리즘, 오리지널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금은 대체로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란 건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색채.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복지, 최근에 이제 세간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깊이, 그리고 많이,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개입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논리를 갖다가 가진 그 수정자본주의를 갖다 대부분 이제 채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이제 통화주의의 이제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929년에 대공황 때도 사실 제가 한두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그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해서 미국 경기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이 그냥 이제 통화만 살포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통화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끝난 것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참전 이후, 그러니까 1939년에, 1941년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그 경기가 이제 완전하게 살아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주의자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케인즈 모형,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개입을 해서 이 공공정책을 펴서 이제 그 유효수를 갖다 한다, 이것도 사실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하는 게 지금도 변함없는 이제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그 케인지안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부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어떤 그 목표 자체는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절과 이제 국제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명분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 금리 조절 등을 갖다 통해 가지고 시중의 통화를 갖다 조절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물가 안정, 경기 조절, 국제 수지 균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갖다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갖다가 이제 함께 이제 달성을 갖다 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현대 자본주의를 갖다 채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개입을 갖다가 하는 어떤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조절, 국제 수지 균형. 경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 때, 지금처럼 이제 불황 때는 정부가 이제 이 재정 정책 혹은 이제 재정을 갖다 풀거나 통화를 갖다 풀거나 해서 경기를 올리고, 경기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과열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반대로 해서 조절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이제 재정하고 세금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이제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지출은 이제 세입과 세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재정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왕이었죠, 왕조 혹은 왕가가 써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국민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갖다 거둬서 이제 충당을 갖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많이 이제 사치를 갖다 하고 이제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뭣도 내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그 많이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굉장히 그 영국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양반은 어떤 그 저녁 식사 디너를 갖다 할 때 1인당 어떤 뭐 할 때 뭐 5파운드를 갖다 넘지 않는다고 전략을 갖다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고 또 어떤 왕은 뭐 20파운드 내지 30파운드짜리 저녁을 갖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이제 지내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시작도 사실은 이제 국민한테 세금을 갖다 많이 거들라고 하는 이제 왕의 입장과 이를 갖다가 이제 안 내려고 하는 너무 많이 이제 걷어간다 해서 이제 안 내려고 하는 이제 국민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국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국민이죠. 국민 사이에 이제 안 내겠다. 나는 너한테 돈을 갖다 못 주겠다. 네가 이제 돈을 갖다 꼭 거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이제 대표를 갖다 뽑아서 대표를 갖다 설득해서 대표가 투표를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낸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게 1215년 영국에서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제 대헌장이죠. 이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15년 존 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때 맺어진 어떤 뭐랄까요,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인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그러니까는 이때 소위 의회의 이제 기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의회가 결정을 해서 내라고 한다면 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떤 전통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재정이 이제 정부의 이제 수입과 지출, 세입과 제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얘기는 이제 예산이 이제 정부의 이제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미리 예정을 해서 이제 산출을 갖다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 해, 예를 들어 지금 15년이면은 한 2015년 중반, 7월 달부터는 이제 다음 해에 쓸 돈을 갖다가 다 이제 산정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미리 산정을 해서 이걸 갖다가 다 모은 다음에 한 10월 달, 9월 달, 10월 달부터 다 집계를 해서 다 이제 정리를 갖다 한 다음에 회계년도 시작 한 달 전에 이 국회의 동의를 갖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 걷기 위해서는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듯이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서 다른 나라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딱 절차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경제부서, 그러니까 경제부서가 아니라 이제 부처는 7월 달이 시작되면은 내년도에 쓸 걸 갖다가 이 과나 이제 부서에서 다 취합을 갖다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해서 이제 예산국이죠. 예산 거기다 넘기면은 이걸 갖다가 한 10월 말까지는 다 만들어서 11월 한 달 전에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말들이 많죠. 뭐 이걸 갖다가 담보로 볼모로 잡아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느니 마느니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회계 시장년도 한 달 전에는 이제 땅땅땅 하고 국회의장이 두드려가지고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집행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이제 정부와 수입과 지출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출은 국방비, 복지비, 정부 투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세입 이건 주로 이제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뭐 주로라고 하는 것은
세금 말고도 이제 뭐 정부 투자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뭐 잘 이렇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대강 이제 한번 말씀을 갖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통계가 지금 있는 데까지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다 왔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정부의 어떤 지출, 이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그 규모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서는 이제 300조 가까이가 이제 됩니다. 330조죠. 2012년도에 이제 330조 됐으니까 지금은 한 400조 가까이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일반 공공행정비가 이제 4.7%, 5%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국방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약 9%에서 10%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 각종 그 하는 이제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겠죠. 그게 이제 한 13.3% 정도 이제 되네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참 이제 말이 많은, 복지 문제가 한 20% 가까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약 4.7에서 5% 정도 이제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그 경제 사업, 뭐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취로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14.4%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4.4% 이제 경제가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및 통신, 이제 이런데 이제 약 5.2% 정도가 이제 되고, 기타 경제 사업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 정도 되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그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이제 국방비, 그리고 사회보장 복지가 한 20% 된다. 그리고 경제사업으로 한 14% 지금 이제 쓰고 있다. 그리고 공공행정으로는 약 이제 5% 정도 이제 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도라든지 이제 그 중요 사업들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각 그 정부마다 이제 그 중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그 외교적으로는 이제 북방 정책이었지만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신도시 이제 건설이 있었죠.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복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좀 더 이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국가 예산이 한 부문에만 전체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런 뭐랄까, 그, 언론에서 이제 많이 떠들고 이게 뭐 중요하니 안 하니 뭐가 문제가 있느니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그 전체적인 비중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은, 다른 걸 갖다가 할 때도 다른 문제를 갖다 볼 때도 어떤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강 한 20%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크게 늘어봐야 25%입니다. 국방도 대강 한 9%에서 10% 정도, 뭐 굉장히 많이 이게 뭘 많이 사고 그러더라도 대강 이 정도 선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은 이제 정부 지출이고, 정부 이제 수입이 있죠, 수입. 이제 수입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세금을 갖다가 보기 전에 이제 그 세금에 관해서, 세금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역사가 생긴 이래로 왕이 쓰는 어떤 돈을 갖다가 다 세금으로 이제 걷어서 이제 썼으니까, 이 세금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래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공자께서 이제 얘기하신 가혹한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받고 또 그걸 갖다 걷기 위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쥐어짜고 하는 것은 이 호랑이보다도 이제 더 무섭다. 가정맹호인가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예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죽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이다. 이건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그 원자탄을 갖다 만든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소득세다. 왜 자기가 벌어서 그 이제 그 쓰는데 그 자기가 일한 걸 갖다가 왜 저기 정부에서 그 소득세로 이제 걷어가느냐 하는 이제 불만에 가득 찬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함축된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내기는 이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저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갖다 이제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세 징수의 이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 조세 행정을 갖다 펴나가죠. 이 네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이제 그 세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벌게 되면은 이때 생각은 이제 돈을 갖다가 네가 벌 수 있도록 그 정부 혹은 국가에서 그 그 바탕을 갖다 깔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돈을 벌면은 이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조세는 이제 반드시 법률에 의해 징수한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의회를 갖다 거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세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세 법정주의. 그리고 조세는 이제 원본에 이제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세를 갖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 위험한데 이제 투자를 갖다 해서 그 조세 그러니까 프린시펄이라고 얘기하죠. 원금을 갖다 까먹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투자 자산은 다른 데다가 이제 해도 되지만은 이 세금만은 이제 그 무리한 데 투자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써야 될 때가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제 그 원금에 이제 손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써야 될 때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원칙은 탈세금에 대해서는 수요를 두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조세 징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정부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세금 혹은 조세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2012년도에 이제 256조 정도, 257조 정도의 이제 세금을 갖다 걷었습니다만은 세금에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한 79%에서 80% 되죠. 그리고 지방세가 한 2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가 내국세와 이제 여기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가. 그래서 이제 내국세가 한 60% 정도 되고 관세가 한 3.8%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세에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의 비중이 37.3%, 간접세의 비중이 26.3%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따지게 되면 또 조금 달라지겠죠. 예. 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려야지만 어떤 이 강의의 이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세금이라든지 복지 문제를 갖다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투자 이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맛으로 이제 찾아뵙길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